여기 생명수를 내세운 신흥 종교에 빠져버린 요리코가 있습니다. 그녀는 왜 이 공동체에 기대게 되었고 어떻게 다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영화 파문 시작합니다. 요리코가 사는 마을은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피해를 겪고 있었죠. 평소대로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고 시아버지의 식사를 챙기는 요리코. 하지만 남편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그녀의 일상은 균열을 맞게 됩니다. 설명되지 않은 상실, 정리되지 않은 감정, 깨끗한 물에 대한 집착 속에서 요리코는 생명수를 내세우는 신흥 종교 단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믿음은 살아갈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리코는 괴로운 현실을 잊기 위해 이 공동체에 기대게 됩니다. 한참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돌아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향을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親父のことをすまなかった。拓也は九州で就職しました。実はがんなんで。 말도 없이 떠났던 그가 암에 걸려 돌아온 것입니다. ご飯食べるの？ 요리코는 남편을 향해 아무런 감정도 꺼내지 않습니다. 이미 너무 멀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그녀는 말 대신 알코올로 감정을 눌러버립니다. パートに行ってきます。あ、はい。 사실 요리코는 늘 괜찮은 사람이어야 했고 감정보다 역할이 먼저였던 인물입니다. 누군가의 엄마이자 아내, 며느리로 お猫がうちの庭にちょくちょく入ってくるみたいなんですけど、本当にうちの猫でした？ 또 누군가의 이웃이자 직장의 구성원으로 卵1個割れてるから半額にして。新しいものをご用意しますんで。あんたわかんない人だね。ちょっといくらですか。半額で。 그녀는 그렇게 감정을 눌러두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요리코는 기도상 위에 놓인 유리구에 남은 지문을 발견합니다. 그 유리구는 그녀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유지해온 정돈된 질서이자 세계를 상징합니다. 남편이 그걸 훼손한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역시나 그 감정을 다시 눌러버립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속한 공동체는 어떨까요? 그 공동체 역시 요리코가 살아온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一体何を信じてんの？自己犠牲。 감정을 마주하기보다 억누르게 만들고 心ばかりなんですけど。これ辛い時にすごく効くの。誰でも購入できると。 뭔가 머리에 두세 번만 뿌리면 괴로움이 가라앉는다고 믿는 생명수에 기대게 하죠. 適用外の未承認薬になりますが、1回150万。それが3回でワンク。親父の遺産ってどれぐらいあるの？そういうことだったの。こっちはもうライブラリそれしか残されてないんだぞ。 생명수를 계속 뿌려보지만 남편을 향한 응어리가 풀리지 않습니다. 결국 왜곡된 방식으로 드러나죠. そもそも親父の遺産は俺に相続権あるんじゃ。遺言書いてもらった。あなたが捨てたお父さんを私が見とったんだから。死ねっていうのか。あんな水に大金使い込みやがって騙されてるんだよ。インチキなんだよ。許してくれなくていいから。 공동체에서 봉사하는 어느 날 病気のご主人を献身的に支えていらっしゃるって今度ご主人を勉強会に連れていらしてはどうかしら。私たちご主人を救いたいんです。薬のお金は出します。でもちょっと付き合ってもらうから。 결국 그녀를 따라 나선 남편. 正直最初はバカにしてました。人間は結局最後は祈ることしか残されていないんですね。 はい30万。はい55万。 규시에서 지내던 아들이 여자친구를 소개하기 위해 예고 없이 집을 찾아옵니다. 그녀는 아들보다 연상이었고 청각장애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ていうかもう一緒に住んでるし。拓也と別れてくれる？あの人頭おかしいから何を言われても気にくるなって。一緒に付き合ってほしいところがあるの。悪かったと思ってる。あの時君たちを置いて出てったこと。お母さんこれいつから始めたの？父さんが出てってじいちゃんを施設に入れた後すぐ。
そんなお母さんをそばで見ているのは。だから九州の大学受けた。ただいま。どこ行ったんだよ。勉強会に。玉美さんが来てくれてね、みんなすごく喜んでたの。冷やし生まれ頑張ってる人にもみんな励まされるのよ。こういう人たちに分け隔てなく。いい加減にするよ。原発事故の時に放射能が怖くって家族捨てて自分だけ逃げたの。 서로 말하지 못했던 원망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父さんは放射能からじゃなくて母さんから逃げたんだよ。 결국 문제는 종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 가족은 골마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으로 감정은 터져 나왔지만 관계는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그런데 이후 요리코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직장에서 요리코에게 위로와 웃음을 주었던 청소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요리코에게 그녀는 유쾌하고 명쾌하며 出しちゃう。黙って我慢してたんじゃん。 감정을 숨기지 않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머니가 쓰러져 입원하면서 お家に取りに行きますけど。亀。でも 그녀의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 쓰레기 더미로 가득한 집안을 마주합니다. 아주머니도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무너져 있는 사람이었죠. 요리코처럼 버티고 있는 척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요리코는 이 집에서 결국 자신의 모습까지 보게 되자 오열합니다. こんにちは。笑っちゃうでしょ。清掃員の部屋があんなだなんて。私はあの日からずっと埋もれたまんま。差し出がましいとは思うんですけど、私にお部屋の片付けを手伝わせてもらえませんか？ 청소는 그녀에게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자기 감정을 마주하고 회복해가는 과정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요리코는 쓰러진 남편을 발견합니다. 그토록 미워하던 남편의 죽음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공허감. 그녀는 생명수가 결국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했다는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須藤さん 그리고 소나기가 쏟아지는 날, 그동안 스스로 구축하고 지켜온 세계를 상징하는 모래 파문을 지우고 내면의 분노와 억압된 감정을 쏟아내듯 춤을 춥니다. 영화 파문은 안경, 카모메 식당 등을 감독한 오기가미 나오코의 작품입니다. 안경, 카모메 식당이 외부로의 일탈과 느슨한 힐링을 이야기했다면 파문은 재난 이후의 트라우마, 여성의 억압, 소수자 차별, 이웃과의 갈등, 노인 케어와 신흥 종교에 대한 맹신까지 일본 현대사회의 불안을 요리코라는 인물 안에 함께 녹여냅니다. 하지만 감독은 이번엔 그 해결을 바깥에서 찾지 않습니다. 영화는 결국 무너진 마음의 내부를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요리코가 마지막에 마주한 것도 특별한 생명수가 아니라 끝내 외면해왔던 자신의 감정인 것처럼 영화 파문이었습니다.